지금 한국 증시를 뒤흔드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과연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부를 재편할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일까요? 과거 미국 나스닥을 지배했던 가는 놈만 가는 승자 독식의 법칙이 이제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를 들썩이게 만든 시드리치 리서치의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디플레이션이라는 파격적인 경고장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효율을 극대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는 마르고 기업은 더 치열한 생산성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이라 믿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개인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는 순간 기존 플랫폼들이 누렸던 강력한 협상력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이나 쿠팡이츠 같은 기업들이 개인 비서 서비스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그들이 지켜온 단가는 하락하고 수익성은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반면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독점할 최후의 승자는 결국 인공지능을 구동시킬 하드웨어를 쥔 자들입니다. 인공지능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이는 곧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의 전성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본격적인 공급 과잉이 시작되는 시점이 2028년으로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9만 원대 고점을 찍었던 2022년 사례를 보면 주가는 실적 피크보다 무려 1년 이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8년 상반기에 실적 정점이 예상된다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2027년 초부터 탈출 전략을 세우고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득한 가수요는 물건이 없을 때 미리 확보하려는 탐욕의 결과물이며 물량이 쏟아지는 순간 이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게 됩니다. 반도체 투자가 무서운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이 뜰 때 주가는 이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속성 때문입니다. 주가는 업사이클을 타고 먼저 날아가 버리지만 뒤늦게 따라오는 실적 지표를 보고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은 항상 고점의 희생양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메모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익은 다 뽑았다는 냉소적인 시각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우리 옷과 가전, 그리고 모든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를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수요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하드웨어의 폭발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체력은 과거 20년간의 침체기를 지나며 매우 얇아져 있어 작은 매수세에도 지수가 출렁이는 예민한 상태입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시장과 달리 한국은 매수와 매도의 층이 얇아 호재가 터지면 무섭게 급등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라는 칼날도 날카롭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처럼 거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특정 섹터로 자금이 쏠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처참할 정도로 소외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얇은 시장 체력은 저평가된 우량주가 정책적 방패를 얻었을 때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증시는 기업 가치를 장부상 자산으로 평가하는 주가순 자산 비율 기준으로는 이미 과거의 고점 수준에 도달하여 저평가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의 압도적인 이익 증가치를 대입하는 순간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싸다고 사는 시대를 지나 진짜 수익을 내는 기업과 무늬만 우량주인 기업을 가려내야 하는 잔혹한 고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올라서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과열 구간에 진입할 때입니다. 이틀 만에 30%가 폭등하는 광기 어린 장세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점에 뛰어드는 행위는 자산 성장이 아닌 자산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조선주 사례를 복기해보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어 수주 잔고를 가득 채웠음에도
주가는 미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3분기까지 사상 최고 실적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냉담한 이유는 그 이후를 보여줄 새로운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성적표보다 내일의 성장판에 반응하기에 이미 알려진 호재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수를 예측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집중해야 할 핵심은 정부의 정책적 지지가 과연 언제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는 미국처럼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들의 자본 파워가 세지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커진 지금 정치권도 더 이상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같은 민감한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인색했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열쇠입니다. 자금의 힘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대주주 일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과거의 악습은 시장의 무서운 압력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관치 금융의 시대가 저물고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래소 상장 중심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산은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은 단순히 특정 종목이 예뻐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이익률 70%라는 숫자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등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음에도 화장품 같은 소비재 섹터가 주춤하는 이유는 유동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를 채워야 하기에 아무리 좋은 중소형주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화장품이나 다른 섹터가 고개를 드는 시소, 게임 양상은 지금 한국 시장의 총알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 판세를 읽는 핵심 키워드는 기업의 실적 증가인 EPS 증가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 효과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입니다. 상법 개정부터 배당소득 분리 과세까지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는 단순히 일시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무섭게 치솟는 현상은 자본의 흐름이 이제는 성장에서 분배와 환류로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들이 이 정책 효과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의 이익 성장보다 오히려 이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이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한국 증시를 지탱할 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어떤 종목이 좋은가를 넘어 어떤 정책이 내 종목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를 분석하는 거시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디플레이션의 공포와 하드웨어의 전성기, 그리고 한국 증시의 선진화라는 이 세 가지 물결이 지금 한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변동성이 자산을 갉아먹는 위협이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온 한국 증시의 역사적 신분 상승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가 들릴 때 당신이 환호하며 매수 버튼을 누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합니다. 여의도의 전략가들은 이미 2027년에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정책에 근거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책은 돈의 길목을 만듭니다. 그 길목을 먼저 지키는 자만이 인공지능과 자본시장의 격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냉혹해질 것이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울뿐인 테마주들은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는 끊임없는 공부와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형 시장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저의 분석과 통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모니터 속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책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지금의 쏠림 현상과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날 새로운 부의 법칙을 선점하십시오. 2027년과 2028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반도체와 정책의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여의도의 핵심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긴 여정의 첫 파트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의 힘을 믿고 정책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인내와 통찰의 결실입니다. 감사합니다.